이건 정말 누구 어떤 강사도 설명을 안 해드려요. 이럴 때 오셨던 분들은 그냥 잡는 겁니다. 소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망부동산입니다. 인천 부평 상곡동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자마자 이제 소장님 전화기 불이 났었는데 대장은 상곡 6구역부터 상곡 4구역 그리고 청천 1, 2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해피틸이 있는 쌍용 2- 상곡 2-1, 2-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요번에 분양을 했던 백운 힐스 그리고 백운 2구역도 했었는데요. 그런 구역들의 현재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그리고 프리미엄과 실투자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우선 소장님한테 구역별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곡에 있는 부평구의 가장 대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내년 1, 2월쯤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곡 7구역, 상곡역이 7호선이 개통이 되는데요. 그 개통되는 역세권에 가장 붙어 있는 상곡 6구역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 텐데 지금 현재 84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현재 실거래로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지금 현재는 피가 한 2억 5천, 6천 이렇게 좀 거래되고 있어요. 그 네. 피뿐만 아니라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재개발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조합원 분양가는 당연히 일반 분양가 대비 보통 20-30% 이상이 싼데 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워낙 요즘 핫하다 보니 그 이상으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곡 6구역은 관리 처분이 안 났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예상 가격이 평당 1,1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050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1,100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1,100 정도로 기준으로 하면 34평 기준으로 한 3억 7,400 정도가 되고 그 기준에 6억 5천에서 6억 6천을 더하면 6억 3천 내외의 현재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가치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정 지역이 걸렸는데 이 부평구 상곡동의 재개발들은 어떻게 될지 조정적으로 묶였지만은 그래도 물건 없는 상태고 물건이 하나 두 개 나오면 바로바로 진행되고 계약되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현재 대장 자리는 6구역이고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그 6구역에 여러분이 아시는 실제 와보시면 알겠지만 6구역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부평 아이파크라고 주상복합의 400세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곡역의 초역세권 슬리퍼 상권이라고 하죠. 바로 역 앞에 있는 도보 뭐 10m 가장 가까운 동은 그런 그 부평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작년 제가 6월에 처음 왔을 때는 피가 한 5천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깜짝 놀라실 텐데 이 부평 아이파크 400세대 주상복합 실 아파트 세대수 뭐 250세대를 당연히 저도 무시를 했지만 그런 무시한 피가 불과 지금 1년 사이에 1억 5천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호가가 실거래가로 현재 최근에 며칠 전에 피 2억까지도 거래가 됐기 때문에 분양가를 더하면 6억 5천 정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곡 6구역은 지금 쓰러져가는 빌라의 관리 처분 2주까지는 앞으로 3, 4년 이상의 시간이 있는데 대장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맞은편에 아파트가 시세를 리딩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1등 자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은 6억 5천 이상으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7억 5천이 아니라 8억까지도 6구역이 입주하는 시점까지 앞으로 길게 보면 5년인데 입주장이 오기 전에도 8억은 분명히 관리 처분 이후에는 뭐 앞으로 향후 1, 2년 안에는 최소 1억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호선 전철의 개통 후에는 저도 8억 5천까지는 생각하고 있고 중개인 생각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보수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현장 소장님이 느끼시는 건 당연히 이 소장님도 상곡 6구역이나 이 근처에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계신데 현장에서 느끼는 그 뜨거운 열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6억 5천이 현재가 제일 싸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상곡 6구역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저도 최고가로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 2억 5천대 내외에서 팔았는데 저는 팔고 다른 걸 투자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지만 대장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실제 실거주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구축의 인천 부평구나 뭐 계양구나 구축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의 접근성과 7호선 개통까지의 호재를 생각하시면 실거주 목적으로도 지금이 가장 쌀 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정지역이 걸렸는데 어떻게 될 거냐, 대출이 적게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얘기를 하신다면 재개발구역은 아시겠지만 쓰러져가는 빌라이기 때문에 실제 전세가 들어가 있는 물건들의 대출이 거의 되질 않습니다. 법인 대출 여러분 아시죠?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완판치 먹였죠. 1주택자나 처분 조건 같은 경우는 대출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분들은 지금 한번 오셔서 현장 분위기 한번 보시고 3069역, 그 옆에 있는 3049역, 청천 1, 2구역, 그리고 302-1, 뭐 쌍용 플래텀이나 신일 해피리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부동산 미녀중개사 조윤희입니다. 네, 미녀중개사 조윤희님은 그 사랑의 재개발이라고 블로그를 하고 계신 3069역은 아까 뭐 얘기를 해서 대장인 건 알겠고, 그럼 기타 지역들, 그러니까 대장 주변에 있는 3049역, 그리고 302-1, 2-2, 그리고 청천 1, 2 네. 그런 지역의 지금 현재 프리미엄 시세랑 총 매매가 금액이 얼마가 되고 뭐 실투자금은 대략 어느 정도 든다. 그 4구역 지금 3069역의 바로 뒤편에 있고 현재는 철거를 다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산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완판이 다 됐고 현재 84 기준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고 이제 조합원 분양가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은 삼곡 4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배군 전에 가장 네네네네. 최근에 일반 분양을 했고요. 뭐 세대수가 많진 않았지만 완판하면서 가상 프리미엄이 한 1억에서 1억 1천 정도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재개발 입주권은 피가 훨씬 더 높고요. 네. 제가 말한 거는 분양권 기자이니까 분양가가 지금 4억 중반 정도 됐죠. 네, 네. 네, 그래서 실제 3069역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초역세권인 단지는 지금 6억 3천 내외에 좀 더 뭐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지만 2, 3천 내외의 실거래가가 실제 프리미엄 플러스 조합원 분양가를 해서 6억 2, 3천 정도가 거래가 됐고, 실제 여기 두산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을 더한 일반 아파트 일반 분양가조차도 5억 후반대, 6억. 예, 6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장이 올라가면 주변에 있는 그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대수도 870세대 정도밖에 안 되지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하시려면 당연히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실 수 있는 무주택이나 처분 조건을 하실 분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입주권 같은 경우는 처분 조건 없이도 기본적으로 실투자금은 좀 많이 드는 게 이제 재개발 입주권인데요. 그럼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원 분양가 대비 제가 알기로는 프리미엄이 한 2억 1, 2천 이상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실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까요? 84 기준으로? 30평, 33평 기준으로는 프리미엄 1억 9천 정도 네네네. 성까지는 나왔어요. 삼곡 4구역 네네. 같은 경우는. 그럼 2주비 대출 받고 피만 2억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네네. 3억 중반 정도. 왜냐면 취득로스도 맞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중개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그 관리 처분인가 2주 철거가 끝나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이거는 토지만 남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4.6%가 됩니다. 이거는 뭐 4주택일 때 4.6이 아니고 무조건 4.6%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일반 1.1에 비하면 4배 정도 돼서 그런 취득세 뭐 2, 3천만 원 정도까지를 고려한다면 3억 중반대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분양권 피를 더한 6억 정도라면 지금 전매는 두산도 풀렸기 때문에 3곡 4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차피 5억 후반대라면 분양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분양권을 찾으셔도 여기 소망부동산에서 잘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청천 1, 2구역인데 청천 2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뉴스테이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이제 곧 일반 분양을 하반기에 제가 보기에는 뭐 8월 정도 얘기를 하는데 한 9월, 10월로 연기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곳의 예상 프리미엄은 지금 아직 분양가는 현재 나오진 않았지만 싸게 나올 것 같고 평당 그래도 한 1,500, 1,600? 일반 분양. 일반 분양? 네, 그 예, 정도. 1,600. 1,600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그러면 이제 84 기준으로 5억 정도. 그럼 마찬가지로 피까지 포함했을 때는 6억 이상의 호가는 그쵸.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청천의 조합원 분양가는 2구역은 상당히 저렴하죠. 네, 평당 850으로 네네. 이미 측정이 되어 있었던 네.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변동이 생겨도 이제 조금 네네.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관리 처분인가 전까지는 뉴스테이였는데 그걸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거의 2년 이상 다 집을 부숴놓고 텃밭기를 해놓고 싸운 결과 일반 분양으로 전환된 아주 특수한 부평 4구역이랑 청천 2는 특수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는 뭐 지금 현재 시세대로 되겠지만 조합원 분양가가 아까 제가 상공 6구역 기준으로 했을 때 1100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250이 싸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청천 2의 메리트는 조합원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네. 현재 기준으로는 P랑 더해도 지금 6억이 채 되지 않고 5억 후반 정도가 될 겁니다. 다만 매물은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재개발 지역은 매물이 아파트처럼 골라 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 두 개 금매가 나오면 5분, 10분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금매 있어요? 이렇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오셔서 운 좋게 금매가 나오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금매가 없으면 연락처를 남겨서 뭐 지금 뭐 윤희 씨 같은 경우도 어떤 분한테 물건을 주시고 싶으세요? 그냥 처음 오신 분한테 금매 나 살 거니까 주세요 하는 분한테 주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한테 근데 주시죠? 아무래도 진짜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고 싶은 게 마음이라서 네네. 뭐 전화 통화로든지 뭐 워킹 손님이라든지 이제 본인이 자금이 이 정도 있고 딱 계획이 잡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잔금도 어차피 유동적인 거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바로 콜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주로 먼저 연락을 맞습니다. 드리긴 하죠. 뭐 지금 아주 핵심 포인트를 찍어 주셨는데 전화로도 요즘 많이 사세요. 재개발을. 그러려면 본인의 가용 자금 그리고 잔금은 언제 칠 수 있는지 그런 계획들을 부동산 소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정확하게 픽스를 해서 난 이 정도 금액이면 사겠다. 프리미엄 포함해서 이 정도 실투자금이면 사겠다는 걸 정확하게 해서 내가 꼭 살 사람이야. 이런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 재개발 금매를 전화로도 사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뭐 실투 얼마예요? 이거를 어떻게 뭐 해야 돼요? 거의 재개발에 경험 없으신 분들은 갭 투자하듯이 한다면은 당연히 전화로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바쁜 시장에서는 그냥 뭐 피 얼마고요? 실투 얼마요? 이렇게 짧게 말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에 나오셔서 그런 소장님과의 코드, 실장님과의 코드를 맞춰서 내가 이 부동산과 마음에 맞는다면 그 부동산이 대장 부동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핫한 지역만 지금 저희가 말을 했는데 재개발은 지금처럼 뭐 2주 철거해서 일반 분양한 지역도 있고 관리 처분을 앞둔 상곡 4, 6, 뭐 상곡 2-1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무서워서 사업 시행인가 전에는 망할 거야. 절대 못 들어가지만 상곡에도 보시면 그 백운 2구역이라는 그 부평역과 백운역과 여기 상곡역 사이에는 직선 거리는 2.5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중간에 한 애매하게 1.34km 가운데 껴있는 곳이 상곡 5구역이랑 상곡 7구역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오자마자 조정지역이라는 문의자나 매도자들은 쫄아서 팔겠다 던지는 물건들이 시세보다 1,500 싼 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오셨던 분들은 그냥 잡는 겁니다. 1,500 싸게 사고 시작하는 거죠. 지금 오늘 내일이 어쩌면 기회일 수 있다. 조정지역의 전매장 그 양도세 중과는 19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금 그리고 계약서를 18일까지 작성하시는 분들은 매도자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매수자는 어쩔 수 없이 조정지역의 혜택을 보지만 재개발에 가장 제가 앞으로 뭐 인천뿐만 아니라 지방 재개발들이 더 핫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투자금 1, 2억으로 요즘 투자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재개발 3, 40년 된 빌라나 뭐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주택들은 대출이 원래도 잘 안 돼요. 개인들은. 법인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곳을 잘 찾아보시면 실투 1억에서 1억 5천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2억까지 투자할 곳에 묻어두신다면 분명히 좋은 곳은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곡 7구역, 5구역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지금은 사업 시행인가 전이고 이제 아마 올 연말 내년 뭐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 정도에 될 곳인데 지금 지도상으로 잠깐 보면 여기 윤희 상담사 있는 상곡 여중 쪽에 있는 곳이 상곡 7구역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상곡 5구역입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한번 와 보시고 정말 제 말대로 상곡역과 백운역 아니 부평역과 사이에 정말 정중앙에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재개발 투자는 모르시고 갭 투자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부동산에는 공부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은 알고 오셔야 대화가 되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돼요? 가상피가 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순간 소장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팔까요? 말까요? 안 팝니다. 왜냐면 팔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재개발 재건축에 기본은 공부를 하시고 소장님과 대화가 되신다면 결국은 좋은 물건을 득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무조건 자기 금액에 맞춰서 구역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뭐 아무래도 제일 뭐 누가 봐도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실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가장 입지가 좋고 그다음에 단계가 빨리 이미 진행된 그런 구역을 하시는 게 좋고, 하지만 나는 투자로 더 많이 남을기를 원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단계가 좀 초반인 상곡 5구역이나 상곡 7구역 같이 전세나 이런 걸로 맞춰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첨언드리면 상곡에 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재개발 구역들의 초기 단계, 사업 시행인가나 조합 설립 단계들은 전세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끼고 나머지 실투자금을 갭 투자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걸 너무 맹신하시면 그게 사업 시행 단계나 이주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전세 물량이 많아지고 월세 물량이 투자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실투자금이 늘어나거나 월세나 전세를 빼줘야 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말 좋은 물건은 전세나 월세가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뭐 최근에 맞춰준 거라면 그것들을 뭐 피를 500, 1000 더 주고 사더라도 좀 더 안전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뭐 잔금보다는 그 전세나 월세 껴있는 기간까지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걸 안 하고 나 피만 저렴하다고 아 이거 세 맞춰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투자금은 전세금, 월세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이 넘으면 내가 생각했던 1억 초반대의 금액이 아니라 뭐 1억 후반, 2억까지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초보자분들이 모르면서 부동산 말만 믿고 아 이거 몇 달 안에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을 날리거나 아니면 자기 돈을 더 넣어야 되는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누구 어떤 강사도 설명을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투자를 해보셨지만 그렇게까지 다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리스크를 다 설명을 해줘도 할 사람은 하고요.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프리미엄은 비싸지만 그런 걸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리스크는 있고 부동산 소장님한테 잔금 늘리기 스킬이라고 하죠. 뭐 한 3개월에서 4개월 두고 맞추느냐는 본인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초보자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